8월 12일 장 마감 시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지수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코스피부터 볼게요. 코스피가 318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.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.53% 하락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7포인트로 마이너스 0.57% 하락을 했습니다.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0조,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거의 6조까지 돌아왔으니까 코스닥에 대한 거래대금은 늘어났고요. 코스피는 여전히 조금은 좀 횡보하는 흐름입니다. 이전처럼 되려면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적어도 13에서 14는 가야 돼요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6조가 지금 최근에 평균이긴 한데 원래 좀 잘 나올 땐 10조도 나왔었거든요. 예, 그래가지고 둘이 합해서 25조 나왔으니까 사실 고가권 대비했을 때는 한 4조씩 줄어들었으니까 토탈 8조나 줄었어요.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.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는 거는 니케이는 사상 최고치를 막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적인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. 이제 장중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로 유지가 됐었는데 좀 이슈가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로 좀 돌아섰고요. 선물도 매수로 좀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전 대비해서는 좀 폭이 줄었습니다. 제가 이제 요 얘기 드렸죠.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서 한쪽으로 날리고 나면은 또 그 다음날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장중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. 이틀 동안이면 하루 정도 더 보낼 수 있어요.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CPI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또 장중 시장일 때 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은 이게 CPI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미국장이 별로 재미없었으니까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프로그램 매수가 빠지는지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미니지수 빠지는 거 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품에만 빠지면서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해외 이슈보다는 우리나라의 로컬 이슈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제가 이거를 PPT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. 요게 이제 오늘장 요약, 대주주 양도세 플러스 CPI 우려감으로 떨어진 거다. 대통령실에서 요거 발표하고 나서부터 뚝 떨어졌죠. 그래가지고 이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발표되고 나서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. 자, 보시면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.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요거 딱 발표되고 나서부터 제가 중방송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. 발표 나오고 나서 쭉쭉 떨어지고 뭐 요것만 떨어졌느냐? 아니죠. 예, 코스닥 같은 경우도 쭉쭉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11시, 12시 좀 넘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쭉쭉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다. 우리 로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이런 거죠. 키움증권 오늘 좀 초반에 강했잖아요. 키움증권도 보시면 요때를 기점으로 쭉쭉 빠지죠.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. 뭐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증권주가 이때 이후로부터 쭉 밀린 것도 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급을 한번 볼게요. 수급이 요즘에 좀 질이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외국계 수급 동향을 체크를 했을 때는 주력 산업군이 안 빠지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순매수 현황들을 좀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쨌든 깔려 있기는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급의 질이 아예 나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요것도 장중이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약간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. 이전보다는. 그래도 뭐 삼성에서 하이닉스가 유지가 된다면 미국계 중심으로 이제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강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의 뭐 변동수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원전 쪽이 좀 많이 눌렸어요. 그래서 오늘 두산그룹이 좀 많이 눌렸는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. 코스맥스 같이 뭐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 나온 애들,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보미용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. 그리고 방산도 무너지고 있는 측면이라 주력 산업군들이 조금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놓고 보면은 증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. 그래서 뭐 더 좋아지려면은 사실상 지금 이상으로 뭔가 터져야 돼요. 그래서 CPI 데이터가 딱 좋게 나오면서
슝 하고 올라간다거나, 아니면은 대주주 양도세는 다시 50억으로 롤백을 하고요, 나머지 기타 배당 분리과세나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,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, 지금은 약간 로컬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이거 뭐야,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, 약간 이런 것들, 그리고 이제 시장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될까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시장에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고 있죠.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. 아마 이제 CPI가 안 좋게, CPI 데이터에 따라서 아마 환율이 많이 바뀔 텐데, 달러가 만약에 약해지더라도 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안 나타나면은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미니 지수가 별로 안 빠지긴 하는데, 오늘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21시 30분에 CPI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니 지수 선물 한번 봐주세요. 뭐 이거를 그때 당장 본다고 해서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, 그래도 그 당시 이 딱 발표되고 났을 때 직후의 움직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때 그 단기적인 투심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빠졌습니다. 제가 프로그램 매수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,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좀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시면, 이제 코스피부터 볼게요. 코스피를 보시면 딱 이제 오전장에서 수급 가장 쏠릴 때 재미있게 보다가 여기서 맥도날드 만들어 놓고 빠졌잖아요. 맥도날드 만들어 놓고 빠지고, 특히나 요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품의 자체가 눌리는 거랑 지수 차트가 똑같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밀어붙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밖에 얘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미국장의 미니 지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했을 때 니케이가 갑자기 막 뭐 무너진 것도 아니고, 또 그렇다고 아시아 증시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오늘은 우리나라 로컬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변수가 있을 것이고, 거기에 따른 좀 트레이딩 장세가 진행될 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재료에서의 좀 순환매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고요. 오늘 뭐 개장전 체크포인트랑 장전 시황에서 얘기했었던 대다수의 산업군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. 그래서 확실히 이슈를 얼마나 좀 잘 체크하는지에 따라서 좀 단기 트레이딩 부분으로 접근하더라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 변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, 오늘 당장 21시 30분에 이 CPI 데이터가 나옵니다.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에 옵션 만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적인 변화 추이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 흐름들에 대한 비중 조절들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무조건적으로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죠. 그래서 이제 좀 4848을 잘 해주고, 4848 하라는 게 트레이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이 덩치가 커지면 거기에 따른 비중 조절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제 호흡을 잘 맞춰줘야,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에는 하락의 복리화를 얼마나 잘 줄이면서 상승을 끌어갈 수 있는가, 이게 결국엔 핵심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눈덩어리가 가고 있는데 이게 휙휙휙휙 굴러가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돌뿌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돌뿌리들이 있는데 요게 그냥 직진해서 가면은 요 표면적이 여기 다 맞잖아요. 그럼 아프잖아요. 그럼 여기를 좀 덜어내요. 덜어내면은 가다 보면은 전부 다 찌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찌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 정도만 찌인 건 어쩔 수 없고, 그 다음에 다시 지나갔을 때 눈덩어리 다시 붙이고, 그다음 다시 잘 굴러가면 또 여기 눈들이 있으니까 또 눈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요거 크니까 그럼 또 덩어리를 덜어내요. 그 다음에 요거 갖다 박으면 또 요만큼 날아가겠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붙여놓은 거 붙여요. 그럼 눈덩어리가 다시 더 커지잖아요. 더 커진 상태에서 또 흘러가면은 눈덩어리가 붙이겠죠.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입니다.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, 지수 자체가 지금 이렇게 단기 박스권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어요. 그럼 기본적으로 박스를 잡아놓고 봐야 될 것 같고, 지금 박스 중단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상단에서는 매도하는 플레이를 보시는 게 맞겠죠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3100이 깨지면 재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
하고 약간의 좀 이런 비중 조절 강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중이 좀 털리신 분들은 여기 아랫라인에서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순환매 관점으로 좀 떠는 부분들은 요 3100선에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살아 날려다가 되고 있는데, 이게 우리가 요즘에 강조드리는 자꾸 짝꿍댕이잖아요. 여기서 지금 변곡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채널 하단 라인 부분들이 깨지면 안 돼요. 이 하단 라인들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775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약간 패닉으로 보면 될 것 같고, 그때 우리나라 로컬 이슈가 없어지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, 만약에 요까지 떨어진 다음에 추가로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로컬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줍줍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 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 802포인트 정도를 좀 기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, 좀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하단으로 잡긴 해야 돼요. 그래서 요즘 아랫꼬리 하단 부분인 796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를 한 1, 2% 정도를 좀 하방 잡아놓고, 요거 깨지면은 좀 약간의 비중 조절을 고민해 보시고 요 하단에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밑에서 잡으셔도 되고, 그게 좀 애매하다 하면 여기서 1차 사고 여기 2차 사고 뭐 한 5% 사고 여기서 10% 사면 되잖아요.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주셔가지고 지수적인 대응도 만약에 좀 많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고요. 일단 로컬 이슈가 깨지면서 지수가 선물 밀리면은 옵션 거래 종료 1분 둘 다 전입니다.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지수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바로 상승 산업군들 좀 가볼까요?